원순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 문재인 불법 권력 장탈 세력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공화당의 양 공동대표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님의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이신 오경훈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망신창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책임져라. 문재인 끌어내고 대한민국 살려내자. 조국이라는 전천후 부정부패 장관 후보가 2일 국회에 진입해서 벌인 기자간담회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의 삼권 분립 제도를 유린한 사태였다. 조국을 앞세워 연방제 통일을 위한 대언을 획책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가? 국민이 그렇기는커녕 자신들의 선행과 독재와 민주주의 유린 행위에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 것인가? 조국이란 자의 행태를 보라. 입시부정, 경제범죄, 부정과 비리로 범벅이 되어 자신이 자행한 짓도 스스로 나몰라 한다는 수십 번의 말을 내뱉은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였다. 아무런 조사 능력, 증거도 필요 없는 기자간담회를 국회 내에서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자신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니 끝났다 해버리는 저 무책임과 뻔뻔함과 국민 능멸과 우롱을 그대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2년 반 만에 이 무능 무책임 부패 정권은 정권 말기 현상을 이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무너지는 좌파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들께서 일어날 때이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 즉각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 문재인 수호 좌파 정권 끝장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고출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고출하자. 우리 공화당이 답이다. 우리 공화당이 희망이다.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긴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우리가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19년 9월 3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사원 및 본부 회원 일동. 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에 나오셔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우리 오경훈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현재 현 의정부 사선 의원이시고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이신 홍문종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반하고 있고 국제적인 위신은 추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저희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 말씀드립니다. 이 난국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며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이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애국 국민과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조국 사태는 이 정부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조국은 어제 국회에 난독 침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원맨쇼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번 질문 중에 50번이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과연 조민이 자기 딸인 줄은 알았는지,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인 줄 알았는지, 자기 오촌 동생이 오촌 동생인 줄 알았는지, 만난 적 없고 본 적이 없으며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을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정수석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조국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과 대한민국에 사는 열심히 땀 흘려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낭만과 정말감을 안겨주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된 인사정책 중에 하나이며 가장 잘못된 인사참패라고 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죽창을 들어서라도 조국을 끌어내려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외국에서 무슨 관광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꼼수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함께 끌어내립시다. 조국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재인 정권,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끌어내려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과 함께 조국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를 추락시키지 못하도록, 경제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세계 외교사에 있어서 외교 참사인 왕따 노릇을 못하도록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 달라고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그동안 좌파들의 광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의 광장이었고, 민노총의 광장이었고, 전교조의 광장이었고, 좌빨들의 광장이었고, 주사파의 광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수 우파 건전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사랑하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건전한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저희가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렇게도 배가 아프고 그렇게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광화문 광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하는 나라 사랑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무효입니다. 거짓의 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핵 무효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 언론들과 세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무효로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 그리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이와 함께 공산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호소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나 행동하지 않는 애국 시민들은 결국 역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잘못했다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면 나라를 더 이상 망친다, 더 이상 망칠 수 없다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야만 우리가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대한민국 민족 앞에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바로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 더 이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권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서울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끌어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권이 끌어내려지고 박근혜 탄핵이 무효화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잡혔다고 만세 부르며 애국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발품 일정에도 이렇게 광화문 현장에 나오셔서 대국민 메시지를 주신 홍문종 공동대표님께 여러분 큰 환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현재 이 비즈니스 경제학 교수이시고 우리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김춘식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어제 어이없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분노에 쳤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기자회견을 자칭한 토크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믿기 어렵고 의심스러운 의혹투성입니다. 자기는 검찰의 수사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말을 하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진짜 웃을 총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의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딸아이의 논문 1처자로 실어준 단국대학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한 제보에 의하면, 한 제보자에 의하면 조국 딸의 영어 성적이 5에서 7등급 수준이다. 과연 그러한 수준의 영어로서 어려운 의학 논문을 영어로 잘 작성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5에서 7등급이면 그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어는 8에서 9등급이랍니다. 우리말을 잘 이해 못하니 영어를 제대로 번역을 했겠냐 하는 것이 그러한 의견입니다. 또 의협에서는 단국대 교수한테 그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1저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제1저자로 올라갔으니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당연히 그 논문은
철회되고 무효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는 뭐 그럴 수 있었다. 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거기에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은, 기회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과정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닌 조국이라는 사람을 문재인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6일이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요청한 것은 아마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증인 채택을 반대하겠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는 이유로 청문회까지 무산시킨 여당의 어이없는 행위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금요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토요일 아침에는, 빠르면 토요일 아침에 임명장을 주겠다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 결과를 보고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잠을 제대로 못 주mus을 것이고, 젊은 학생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올까봐 미리 처리해버리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좌파 독재 정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조론안불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낸 이러한 좌파 정권은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해서 0.038%가 저하됐다. 0.04%가 떨어졌다. 1년 전보다 물가가 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에 물건 사러 온 사람보다 상인이 더 많고, 공단에는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현수막이 붙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평화경제 이러한 것 운운하지 말고 국가 안보를 돈독히 하고 더 굳세게 하고 경제 부흥을 위하여,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이러한 정권은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우리 다 같이 투쟁하고 노력합시다. 네, 말씀 주신 김춘식 최고위원님께도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춘식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우리 공화당의 전략기획본부장 겸 태극기 총괄 본부장이신 박태호 최고위원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아까 현장 지도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조야의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물 안에서 쌈박질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학고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스테픈 월츠 하버드대 케네디 스컬러 가문한테 있는 동맹이론의 아주 대가입니다. 정치학계에서. 이분이 서울에 오셔서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뭐 회의도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 기사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지는 그렇습니다. 동맹국 간의 신뢰가 깨지고 동맹이 그동안에 기대하는 수준의 서로의 기대를 못 미칠 때는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한미 간에는 그런 신뢰가 절대적인데 많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동맹 이룬 거가 아니더라도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식이라면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있다는 현실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유명한 게이트 연구소의 더그 밴드 그 연구원 선임 연구원께서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하는 현실에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장비가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더 필요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금 글까지 쓰고
미국 조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거 모든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의도적으로 지소미아 파괴하고 산불 정책 펴면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앨런 맥커시 그 미국 국무성에 처간 곳이죠. 그리고 미국 국무성의 정보분석국의 한 250명의 박사급이 전국의 시국을 분석하고 특히 동맹국의 정세 분석을 하는데, 특히나 그 적대국을 비롯해서 선거가 했을 때 결과 분석까지 예측하는 기관인데,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다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권은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의 인권유린 독재자 김정은과 편을 짜고 중국 공산당하고 같이 가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반미를 하려는 이 정권의 속성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한다는 보고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시시덕거리고 이렇게 지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냉정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 주사파 정권 잘못한다고 말만 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적화되는 거예요. 적화. 공산화와 적화가 여러분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까? 멀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여러분이 일궈놓은 모든 재산들, 명예들, 권력 다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주사파 50만 명, 핵심 몇백 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서 정말 피고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이제는 내년 총선이고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무조건 문재인 끌어내는 운동에 올인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벌어서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잡내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식이 임명되든 말든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 일만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연일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밤잠도 못 자면서 연구하고 정보 모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 한 번도 예측이 틀린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 이렇게 간다는 거 다 예측했고, 주한미군 철수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50개 100배까지 가실 것이다. 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짓의 세력들, 위선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매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살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떳떳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의무요, 우리 후손들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공화당 수십만 당원과 함께 100만 200만원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자, 연일 격정을 쏟아내 주시는 우리 박태우 최고 의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어제 조국시의 기자 간담회를 보셨죠? 조국시의 기자 간담회는 잠시 전 김춘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의혹만 키우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그러한 셀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조국시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국시의 재산이 56억, 그런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74억, 그 중에 현찰 10억 5천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걸 조국이는 모른대요.
아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불 속에서라도 여보 나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 현찰 투자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억 5천을 투자했는데도 조국이는 모른대. 이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거의 50%가 모르세야 모르세. 딸이 장학금을 받아도 모르고 딸이 논문을 써서 제1저자로 등록이 되어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을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해서 이러한 부조리한 부분을 자기가 감쇄시키고 싶다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이 바로 조국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분 초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분은 우리 공화당의 여성위원 공동위원장이신 이기리 위원장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는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3.10 진상규명 기자회견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인권 변호사인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평화와 인권을 내세웠지만 핵폭이 없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인권이 없는 인권 참사공화국, 경제참사, 안보참사, 문화참사 모든 부분에 참사공화국을 만들더니 드디어 인권참사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화당의 정당에서 하는 3.10 진상규명위원회 태극기 항쟁하시다가 돌아가신 5인의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 70여 명을 무참히 짓밟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무나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모자 사망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니.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유를 찾아온 북한 그 모자에게 엄마는 먼저 죽고 자식은 몇 시간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엄마하고 자식하고 아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20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인권참사 공화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위원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이 발족을 했는데 이들이 북한인권위원회 예산비를 1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북한 김정은에게 퍼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은 물론이고 우리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인권마저 몰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죠. 뭡니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조국 사태. 조국 딸내미는 되고 왜 정리라는 아시안 메달리스트를 중줄로 만들어버립니까? 제가 보니까 조국 딸내미도 중줄로 만들게 충분한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대 교수인지 법으로 위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도덕에 위반되는 것은 얼마나 많고 널려 있습니까? 이 좌파 독재 정권들이 내세웠던 것이 뭡니까? 법보다 먼저 하는 거 인간이며 인간보다 먼저 하는 게 도덕이라고 항상 주장했던 이들이 도덕을 가장 침해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조국의 기자회견을 보고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지가 태극기를 사랑했다고 태극기를 뒤에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려면 서서 해야지요. 저희들 지금 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앉아서 10시간 동안이나 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조차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2년이 넘어서야 이제서야
이 좌파 독재 정권들의 민낯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경제 참사, 안보 참사, 모든 참사 공화국을 만들더니 드디어는 인권마저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으로 몰고 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사기 탄핵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기 탄핵을 막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는 것이고 100일이 넘도록 매일 똑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목소리, 저희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년이 넘도록 썩고 있었습니다. 이래서야 여러분이 조금씩 누른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힘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꿈을 이루어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 5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투쟁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구에서 여기 강화문 광장까지 오셔서 우리 말씀 주신 이규리 여성 공동위원장님께 여러분 큰 환호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구호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정을 짓밟고 국민 우롱하는 조국은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특권과 반칙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조국 임명을 문재인은 즉각 처리하라! 거물은 분답지 않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네, 이것으로서 우리 공화당 천막당사 투쟁 진실투쟁 117일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변분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얼떨 전에 이상의